여기 한 남자가 문을 열고 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김종서의 집 앞 수양대군이 직접 찾아왔다는 전갈이 들어왔습니다. 70이 넘은 노장 김종서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도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밤의 선택이 조선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건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계유정난, 흔히 야심 많은 왕자가 충신을 죽인 사건으로 기억되죠. 하지만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보입니다. 김종서, 조선 역사상 손꼽히는 명장입니다. 육진개척의 영웅이자 20년 넘게 북방을 지킨 최고 사령관. 그의 손에는 조선 최강의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죽고 어린 단종이 즉위했을 때 조정의 실권은 사실상 김종서에게 있었습니다. 황보인, 정분과 함께 삼정승 체제를 이끌었지만 군권만큼은 그 누구도 김종서를 넘볼 수 없었죠.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계유정난 직전 김종서 주변 사람들이 계속 경고를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대감, 수양대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요즘 무인들과의 접촉이 잦습니다. 심지어 김종서의 아들까지 아버지에게 간곡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먼저 손을 쓰셔야 합니다. 김종서는 이 모든 걸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역사 덕후들의 블로그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분석이 나옵니다. 김종서는 수양대군을 제거할 능력이 충분했지만 그 순간 자신이 역적이 된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입니다. 신하가 왕족을 먼저 해치는 순간 그게 아무리 정당방위라 해도 역적입니다. 김종서는 20년 넘게 북방을 지키며 충신으로 살아왔습니다. 그에게는 선택지가 2개 있었습니다. 첫째, 수양대군을 선제 공격해서 자신은 살지만 역적이 되는 것. 둘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더라도 충신으로 역사에 남는 것. 김종서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이건 패배가 아닙니다. 죽음을 받아들인 선택입니다. 이제 수양대군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수양대군을 권력의 눈먼 왕자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실록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은 단순한 야심가가 아니었습니다. 수양대군, 즉 후나라의 세조는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맏형인 문종이 일찍 죽으면서 어린 조카 단종이 왕이 됐죠. 이때 수양대군의 나이 35,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12살짜리 왕, 실권은 모두 대신들 손에, 특히 김종서가 군권까지 쥐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역사학자 나카무라 히데타카의 연구를 보면 당시 조선은 왕권의 공백기였다고 분석합니다. 왕은 있지만 왕의 권위는 없는 상태. 대신들이 모든 걸 결정하고 어린 왕은 그저 도장만 찍는 구조였죠. 수양대군이 본 건 이겁니다. 이 상태로 가면 조선은 무너진다. 왕권이 약하면 신하들이 분열됩니다. 각자 자기 세력을 키우려 하고 결국 나라는 혼란에 빠지죠. 수양대군은 이걸 막으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게 100% 순수한 충정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왕이 되고 싶어서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1453년 10월 10일 수양대군은 움직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날 밤 수양대군은 한 명의 걸람 등 측근 무장들과 함께 김종서의 집으로 향합니다. 정면 공격이 아닙니다. 마치 공식 방문처럼 위장했죠. 김대감, 급히 여쭐 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김종서는 문을 엽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을 맞이하죠. 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종서가 나와 맞이하니 수양대군이 손으로 쳤다. 손으로 쳤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칼로 직접 벤 게 아니라 신호를 보낸 거죠.
그러자 뒤에 숨어있던 무사들이 일제히 뛰어들어 김종서를 살해합니다. 70이 넘은 노인, 평생 나라를 위해 싸운 명장, 그가 자기 집 마루에서 쓰러집니다. 이 순간 김종서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지도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김종서를 제거한 수양대군은 멈추지 않습니다. 곧바로 황보인의 집으로 향합니다. 황보인 역시 김종서와 함께 조정을 이끌던 핵심 인물이었죠. 황보인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됩니다. 그리고 정분, 이양, 조국관 등 김종서 계열의 주요 인사들이 차례로 제거됩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단 1시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1시간. 이건 즉흥적인 난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목표 인물, 동선, 타이밍, 병력 배치,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천재적인 전략가였습니다. 정면 승부를 피하고 밤을 선택했으며 기습으로 핵심만 제거했습니다. 불필요한 유혈 사태를 최소화하면서 최대 효과를 냈죠. 한국의 역사 블로그들을 보면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수양대군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 다만 통제를 원했다. 그날 밤 궁궐에서 단종은 무엇을 했을까요? 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임금이 놀라 눈물을 흘렸으나 어찌할 바를 몰랐다. 12살, 어린 왕은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궁궐도 신하들도 모든 게 수양대군 손에 넘어간 상태였으니까요. 수양대군은 곧바로 궁으로 들어가 단종에게 아뢰었습니다. 김종서 등이 역모를 꾀하였기에 신이 먼저 제거하였습니다. 역모, 김종서가 역적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거짓입니다. 하지만 이미 김종서는 죽었고 반박할 사람도 없습니다. 단종은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김종서는 정말 무능해서 당한 걸까요? 아닙니다. 김종서는 조선 최고의 무장이었습니다. 육진 개척 당시 여진족과 수십 번 싸워 모두 이겼습니다. 전략가로서도 지휘관으로서도 최고였죠. 군사도 있었습니다. 북방군은 김종서의 직속부대나 다름없었습니다. 원한다면 군사를 끌고 와서 수양대군을 제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을까요? 신뢰할 만한 야사를 보면 김종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양대군이 언젠가 움직일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내가 먼저 치면 나는 역적이다. 조선은 명분의 나라입니다. 신하가 왕족을 해치는 순간 그게 정당방위든 뭐든 역적입니다. 김종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충신으로 죽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이건 패배가 아닙니다. 신념의 선택입니다. 반대로 수양대군도 봐야 합니다. 그는 정말 단순한 권력욕만 있었을까요? 독일의 역사학자 랑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은 공백을 견디지 못한다. 당시 조선은 왕권의 공백기였습니다. 어린 왕, 분열된 신하들, 흔들리는 통제력. 누군가는 이 혼란을 끝내야 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조선은 무너진다. 물론 이게 전부 진실이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권력욕도 분명 있었겠죠. 하지만 단순히 왕이 되고 싶어서만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개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이 한 일들이 나옵니다. 군제 개편, 왕권 강화, 행정체계 정비, 혼란을 수습하고 통제력을 회복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단종을 몰아내고 직접 왕위에 오릅니다. 세조, 조선의 7대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피가 흐릅니다. 단종 복위를 꾀한 사육신 사건, 성산문, 박팽년 등이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다 발각돼 처형됩니다. 세조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이상 반대 세력은 모두 제거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세조가 왕이 된 후
조선이 안정됐다는 점입니다. 흔들리던 왕권은 확고해졌고 군사제도는 정비됐으며 행정체계는 효율화됐습니다. 세조는 강력한 군주였고 그의 통치 아래 조선은 다시 질서를 찾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정통성은 훼손됐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선은 유지됐습니다.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누가 옳았을까요? 김종선은 충신이었습니다. 끝까지 신하의 도리를 지켰고 역적이 되느니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도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때문에 조선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만약 김종서가 수양대군을 먼저 제거했다면 계유정난은 없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반대로 수양대군은 역적이었습니다. 조카에게서 왕위를 빼앗았고 수많은 충신을 죽였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 덕분에 조선은 안정됐습니다. 왕권은 강화됐고 혼란은 수습됐으며 이후 조선은 200년 넘게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김종선은 죽어서 충신이 됐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를 기렸고 그의 묘는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수양대군은 왕이 됐지만 역사에 역적으로 기록됐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서조차 그의 즉위를 찬탈이라 표현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완전한 선도, 완전한 악도 없습니다. 김종선은 도덕을 지켰지만 조선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수양대군은 도덕을 깼지만 조선을 안정시켰습니다. 누가 옳았는지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도덕인가? 결과인가?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김종서가 먼저 수양대군을 제거했다면 어땠을까요? 계유정난은 없었을 겁니다. 단종은 왕위를 지켰을 겁니다. 김종서는 섭정으로서 조정을 이끌었겠죠? 하지만 그 순간 김종서는 역적입니다. 왕족을 해친 신하. 아무리 정당방위라 해도 조선의 도덕체계에서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김종서가 죽으면? 다음 권력자가 또 왕족을 위협하면? 조선의 도덕체계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김종서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택한 겁니다. 북방의 호랑이로 불렸던 남자 김종서는 죽음을 피하지 않았고 끝까지 신하로 남았으며 도덕을 지켰습니다. 한번 물면 놓지 않고 절명시키고야 마는 늑대 수양대군은 나라를 선택했고 권력을 잡았으며 조선을 안정시켰습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선택이 달랐을 뿐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김종서는 충신, 수양대군은 역적.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합니다. 김종서는 싸울 수 있었지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내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이 싸움에는 완전한 악도, 완전한 선도 없습니다. 다만 각자의 신념과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종서가 옳았을까요? 아니면 수양대군이 옳았을까요? 댓글로 달아주세요.